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66회 한능검 심화편 해설 맡고 있는 저는 경숙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계속해서 35번부터 하나하나 한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보시게 되면 다음 관제가 반포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자, 원수부 관제라고 나옵니다. 2점짜리였고요. 대황제 폐하는 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대원수로서 그래서 원수부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딱 이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알 수 있겠고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 문제 딱 보고 나서 이게 대한제국 시기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연도를 하나하나 물어볼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수부를 설치한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899년이었는데 이 연도를 써드리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사실로라고 해서 일본의 지게아문이 설치되었다. 그럼 이제 대한제국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1901년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한 건 대한제국인 건 알잖아요. 지게를 발행했다. 그럼 2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군국기무처가 창립되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는 1차 창설되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갑오개혁되잖아요. 1차 갑오개혁은 1894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연도도 내용도 다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 보면 오군영이 이영으로 통합되었다라고 해서 이모군란의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881년에 있었던 일로 보시면 되겠죠. 4번에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된 건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진 어떤 계기는 2차 갑오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2차 갑오개혁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1895년에 한성사범학교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건양이라는 연어가 나오는데요. 대한제국 때는 광무개혁이잖아요. 광무잖아요. 그러니까 건양이라고 하면 이거는 바로 을미개혁 3차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연도로 외우기보다는 대한제국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고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 볼까요?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자, 가부대를 봤더니 한국 대독립당이 나오고요. 결정적으로 지청천이 나옵니다. 이 지청천 장군이 바로 총사령관이니까 한국 대독립당 그러면 한국 독립군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딩차오의 군으로부터 딱 딩차오 나와서 이제 중국 관련됐겠죠.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무기를 지급받고 대원을 모집해서 일본 측 기관의 파괴, 일본 유인에 암살등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한국 독립군이구나라고 잡을 수 있겠다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일본의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아니죠? 이번에 국내 진공작전 하면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 아니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지청천 장군의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독립군이니까 한대 한쌍 대전자령 전투나 쌍송보 전투가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이라면 여러분들 조선의용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5번에 대한국민의 등과 연합해서 봉오정 전투에 승리했으니까 대표적으로 홍범도에 대한독립군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7번에 보면 밑줄근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에 정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앞에 부분 보니까 회사를 설립할 때 허가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회사령 대표적인 1910년대죠. 1910년대 일제 정책으로 옳은 걸 골라라 1점짜리 좀 쉬운 문제였죠. 따라서 1번의 신문지법은 통감부 시기예요. 그래서 민족 언론을 탄압하려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1907년이에요. 자, 2번의 미스야 협정. 당시 중국에 있었던 만주에 있었던 중국 군벌하고 바로 우리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잡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미스 협정이란 말이에요. 탄압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3부를 탄압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바로 그래서 이거는 1925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의 토지조사 사업이 바로 1910년대 대표적으로 회사령과 함께 일제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4번의 경성제국대학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무마시키면서 나왔던 1924년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이고요. 5번의 조선사상범 예방구국령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국가총동원법, 즉 1938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41년인데 연도보다는 국가총동원법 이후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38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박상진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건 뭐니 해도 대한광복회죠.
이제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라고 했는데 3점짜리예요. 1번에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 결성되었다. 대한광복회 1910년대, 1915년에 만들어졌는데 1910년대라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틀렸고 중일전쟁 1937년이니까 2번에 군대식 조직을 갖춘 비밀결사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박상진, 최기중, 여기 최기중 나오죠? 김좌진 장군도 이 대한광복회 소속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했다 그러면 신한청년당. 자, 4번에 보시면 일제 꾸며낸 백오인 사건. 그럼 여러분들 신민회죠.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만민공동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독립협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구분해낼 수 있겠다. 3점짜리였지만 좀 쉬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번 갈까요? 밑줄근 시위운동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육군 대신 조선 헌병대 사령관인데요. 자, 그러면서 경성에서 조선 독립을 하는 선언서를 발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1운동에 대한 얘기, 천도교, 기독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오후 2시에 시위운동을 시작했다니까 3.1운동에 대한 얘기죠. 3.1운동인데 문제는 배경으로 옳은 걸 골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번 간도 참변으로 민간이 학살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1920년 봉오동 청산리 대첩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틀렸고요. 이번에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임시정부에서 어떤 노선으로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창조파하고 개조파 등이 있었다. 1923년에 있었던 것이고요. 3번에 부나로드 운동, 이거 동아일보죠. 동아일보에서 부나로드 운동 1931년에 전개했었던 것이고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 모두 1920년대입니다. 20년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7년인데요. 5번에 바로 이제 배경으로 이게 연도보다는 3.1운동의 배경 중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민족 자결주도 있고요. 그렇죠? 28 독립선언. 그래서 바로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벌였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1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갈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데 이거 3점짜리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요즘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는 것만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 지식이 없으면 청포도가 이육사 시인의 작품인 걸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원래 이육사 시인의 원래 본명은 이원록이란 말이에요. 이원록이라고 돼 있고 그런데 그가 베이징 일본 감옥에서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264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인물은 의열단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즉 독립운동가이면서도 민족 시인으로 활동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번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했다 이러면 심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 문제가 3점짜리인 건 뭐냐면 이육사 시인의 청포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의 또 다른 작품 광야 그리고 절정 등을 알아야 되거든요. 정답은 2번으로 이 시 제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타이완에서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하였다면 조명하 이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의 삼균주의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을 만들었다면 조수왕이죠. 틀렸다. 5번의 여유당 전설을 이제 간행하고 조선왕운동 전개했다면 정인보. 이렇게 2번부터 5번이 1번부터 1, 3, 4, 5번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을 맞추는 방식도 있긴 하지만 이육사 시인에 대한 얘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이중교 폭파 사건 주역은 김지섭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 일본을 경악하게 만든 데 사건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김지섭 저는 딱 보고 바로 의열단이라고 나와요. 의열단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김지섭을 모을 수 있어요. 김지섭을 모을 수 있는데 김원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의열단이라고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의열단에 관련된 설명이 옳은 것인데 1번 김구가 상하이에서 1931년에 만들었다. 한인애국단. 이봉창, 윤몽길 의사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2번 비밀행정조직의 연통제를 운영하였다. 연통제 나오면 여러분들 임시정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앞에서 또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의열단이 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웠다. 신흥무관학교의 신, 그래서 신민회.
이회영 등이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조선총독부의 국권반환 요구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를 제출하려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자, 이건 여러분들 바로 독립의군부입니다. 임병찬 1910년대에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알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으로 갈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것인데 2천만 피압박 민중제군이요 라고 탁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조국을 사랑하는 광주 학생 남녀 수십 명이 바로 빈사의 중상을 입었다라고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 1929년에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얘기구나. 11월 3일. 네. 자,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얘기인데요. 1번 순종의 장례일을 맞아 그래서 가두시를 벌였으면 1926년에 60만세 운동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2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영향을 주었으면 3.1운동의 얘기고요. 이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3번에 조선사람 조선고수로라는 구호를 내셨다면 여러분들 조만식 등이 중심이 돼서 물산장려운동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에 신간의 지원을 받았다. 맞죠? 그래서 여기 당시 변호인단을 보냈고요.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참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는데요. 요 선지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요거 여러분들 원산 총파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산 총파업하고 광주 학생 항일운동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43번 갈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조선 민사령 중 개정의 건이라고 해서 일본식 시명을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창씨개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선 민사령이라는 것 자체는 1939년에 나왔고요. 이거 자체를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안다라는 것보다는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민족말살 통치 정책으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통감부를 설치하였다라고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했으면 1906년이 되고요. 2번에 조선태영령을 시행했다라고 해서 이건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헌병경찰제 마찬가지로 191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여자정신근로령, 그래서 바로 이게 국가총동원법 이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944년인데 이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국가총동원법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양척식 주식회 좀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1908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2점짜리 나왔는데요. 자, 가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 보시면 항복전의 정무총감 엔도 나왔습니다. 엔도 정무총감 나왔는데 엔도가 나오면 십축팔구 이거 여운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가 망하면서 이제 여운형을 이제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논의했다. 그러니까 가인물 바로 여운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운형은 조선총독부가 생각했던 바를 따르지 않았대요. 일본이 원했던 것은 연합군이 올 때까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유지위원회 정도였는데 그는 실질적으로 바로 정부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건준이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결정적 힌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도를 보고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건준이가 나왔으니까 여운형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운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1번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결성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거는 안창호입니다. 2번에 보면 조선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는데 여운형은 조선학회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연배, 이윤재, 한징 등이거든요.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3번에 김규식과 함께 1946년에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다. 이렇게 이제 슬슬 광복 이후 상황으로 이제 현대사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을 낸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여운형에 대한 얘기. 4번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김상덕, 바로 반민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상덕 정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이끌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승만입니다. 독촉이라고도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건준이는 여운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5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을 했는데요. 이쯤 즉 이제 여러분들 거의 50문제 말미에서 가전쟁하면 거의 6.25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가 당시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찍은 건데 유엔군은 중국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철교를 파괴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유엔군까지 나왔고요. 중국군 나왔으니까 6.25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쟁 중에 있었던 건데 1번 에치슨 라인이 발표됐는데 에치슨 라인은 6.25 전쟁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50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틀렸다. 빼야 되겠다. 니은 인천 상륙작전 9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따라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디귿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해서 이게 1952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죠. 6.25 전쟁은 1950년부터 시작해서 50년 6월 25일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때까지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디귿이 맞다라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귿 선지가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리을 선지가 쉽단 말이에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이건 194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외무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하고 디귿 찾기는 되게 쉬웠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까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경제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정부 시기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현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사인데 약간 어려운 듯한 느낌은 네, 그렇죠. 바로 경제 상황이 나왔기 때문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보시고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2점짜리예요. 그런데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 준공식이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나왔다.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경부잖아요. 그렇죠? 대구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대전 대구 구간을 마지막으로 힌트가 나왔잖아요. 또 경부 고속도로가 완공됐다라고 해서 나왔죠. 네, 그래서 1970년이라고 하셔도 되고 박정희 정부로 잡으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박정희 정부라고 쓰고 우리가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옳은 것입니다. 1번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연도로 따지기보다 박정희 정부 때 경제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제2차는 1967년부터 1971년입니다. 연도를 써드리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면 304원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당, 그다음 제당, 제면, 그리고 제분까지 밀가루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3번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서 신한공사가 나왔는데 신한공사를 설립한 건 미군정이에요. 미군정이고 1946년에 신한공사를 만들었고요. 나중에 귀속재산 처리법은 나중에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정부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한공사하고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한공사는 미군정이에요. 4번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됐는데 이게 이 직전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 직전 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심화편에서 기출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1993년입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일로 보시면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요. 이거 나올 때마다 왠지 저는 이제 뿌듯해지는데 왜 뿌듯해지냐면 제가 우리 EBS 중학 프리미엄에 한능검 심화 33강으로 굉장히 이렇게 압축적으로 강의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987년입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만들겠다가 86년에 돼서 87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설치가 되거든요. 이거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가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라고 써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이제 연표 문제인데요. 자,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금융 외환 시장의 어려움, 그래서 외환이 나오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 바로 국제통화기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
김영삼 정부에서 있었던 외환 위기에 대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에 대한 얘기고요. 자, 서울올림픽 개최가 노태우 정부 때고요. 그다음 노사정위원회 구성이 김대중 정부 때예요. 그래서 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말기 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갈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이거는 갑자기 근현대사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지역사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대한 역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땡땡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습니다. 경포대면 여러분들 경포해수욕장 이러니까 강릉이죠. 예,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에 와 있고요. 지금 경포대, 자, 보이죠? 관동 8경 중 하나인 경포대 안에는 조선의 숙종이 직접 지은 시를 비롯해서 많은 명사의 글이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양반의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선교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물로 찍는 승탑과 단간지주가 있는 굴산사지, 예, 굴산사. 그래서 여러분들 구산선문하고 관련된 굴산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그런데 이게 2점짜리인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경포대 그리고 강릉 나오면 율곡이 오죽헌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바로 율곡이가 태어난 오죽헌을 추천해요 라고 정답이 나왔습니다. 강릉시 나왔습니다. 자, 2번에 무령왕릉이 있는 송산리 고분군을 추천해요 라고 나오죠. 이거 공주입니다. 공주. 네. 공주 송산리 고분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어제연 부대가 항전했던 광성보에 가보세요 라고 나오죠. 광성보 어디 있습니까? 강화도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미양요와 관련된 강화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팔만대장경이 판이 보관된 경남 합천의 해인사를 방문해 보세요. 틀렸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5번 보시면 산별제가 활동한 항파두리 항목유적은 요건 제주도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시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오죽헌. 정답은 1번이고요. 자, 4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9번은 좀 전에 48번 여러분들 이게 도시에 대한 얘기했는데 다시 현대사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의 심화편에서 중간중간에 궁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도시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에 대해서 1점짜리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87년 6월 민주항쟁 이 네 가지 축을 여러분들 꼭 반드시 기억하시면 현대사지만 어렵지 않게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 대표 연설이 끝나자 우리는 단단하게 스크럼을 짜고 교문 밖으로 행진했는데 자, 여기 보다시피 3.15 부정선거가 결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한분노와 얼마 전 마산, 두 번째 힌트 마산 나왔죠. 그래서 일어난 규탄대회에서 바로 김주열군이 최루탄의 눈 부분을 맞아 마산 앞바다에 죽은 채 떠올랐던 소문 나오죠. 자, 힌트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4.19 혁명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4.19 혁명이 나오면 여러분들 1960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자유당 때 바로 이렇게 부정선거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위대 물결이 경무대로, 당시엔 청와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무대로 향했고 이때 충격적이게도 이승만 정부에서 총을 발포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희생자가 등장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 시민군이 조직되었다. 시민군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계엄군에 저항했다라고 해서 1980년 그래서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당시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3번부터 5번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등의 구호를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호원 철폐. 여기서 호원은 헌법을 지키는 건데 왜 이걸 철폐하라 하는데 이게 바로 전두환의 8차 개정 헌법이거든요. 그거를 철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들의 9차 개정 헌법으로 가자라는 얘기예요. 독재 타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말기 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 4번은요. 이것도 한능검 기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삼선 개헌이 나오죠. 삼선 개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박정희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 열렸다 주도하였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1969년
네, 이때 또 삼성 개헌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박정희 정부에 대한 저항, 시민운동으로 보시면 되겠죠. 정부 때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 유신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번에 장기 독재를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 요것도 한능검 시험편에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1976년에 바로 유신체제에 대해서 저항했던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가 써드렸습니다. 특히 4번하고 5번 꽤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50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0번 보시면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그래서 50번 3점짜리 빡 세게 줬죠. 그렇죠. 그래갖고 사이 시기 문제를 이제 맞춰라 이렇게 했었는데, 가를 보시면 이게 좀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3원칙이 합의가 되고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1972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72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는 판문점에 공동사무국을 두기로 했으며 회의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날을 봤더니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바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단 말이에요. 1991년이고 남북기본합의서 참 많이 나왔는데 노태우 정부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하고 1991년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사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도보다는 육로 관광이 나오면 노무현 정부예요. 어느 정부인지 아시면 되겠죠? 육로 관광 자체는 2003년에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노무현 정부. 자,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였는데 육로 관광하면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6.15 남북 공동선언 2000년에 있었죠? 자,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인데 이게 바로 김대중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 정부에 대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3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이 참가했다라고 나오죠? 예, 이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2018년 문재인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능검 심화편에서는 문재인 정부까지 나옵니다. 자, 4번에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가 조성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합의는 김대중 정부고요. 이걸 조성했다 그러면 이것도 노무현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을 꽁꽁 숨겨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겠네요. 5번을 봅시다.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이 최초로 성사되었는데 이 문장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1985년, 즉 전두환 정부 때고요. 전두환 정부 때 최초로 이산가족 이 남북 교환 방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985년. 이건 연도를 좀 알아둘 필요는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72년 박정희 정부하고 1991년 노태 정부 사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유신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전두환 정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바로 5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막바지 다가오면 49번 혹은 50번 때 오면 바로 평화통일 혹은 이 부분에 관련된 노력을 위한 그러니까 이 노력에 관련된 각 정부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가 꼭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예전에는 노태우 정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전두환 정부 시기에 있었던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 최초로 성사되었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6회 한능검 심화 마치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7, 68, 69까지 계속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을 통해서 그리고 개념을 확실하게 쥐시면서 두 가지 개념과 기출 쥐시면서 저와 함께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능검에서 원하는 등급 맞으실 때까지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응원의 메시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